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블랙헤드가 생기지 않는 법 그리고 이미 생긴 블랙헤드를 어떻게 없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바로 출발해볼까요? 출발! 빵! 먼저 블랙헤드란 왜 생기는가? 우리 피부에는 이렇게 구멍구멍들이 촘촘하게 있잖아요. 근데 코에는 조금 더 구멍이 커요. 그 구멍에는 우리 몸에서 뿜어내는 피지도 올라올 것이고 또 밖에서 더러운 그런 외부 물질들이 이 구멍에 낄 거란 말이에요. 이 피지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색깔이 까맣지가 않아요. 근데 얘가 외부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산화가박 되면은 이게 까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블랙헤드죠. 그러니까 화이트 헤드였던 게 때가 끼면 블랙헤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 여드름 유튜버로서 또 질척거리는 피지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보니까 까매지기 전에 제때제때 화이트 헤드를 잘 제거를 해주면 블랙헤드까지 가지 않더라. 또 이거는 피부층이 더 도톰하고 더 질척거리는 피지를 가진 저의 뷰티메이트 실버라인을 보니까 엄청 까맸던 게 사라지고 더 이상 까만 피지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제목을 보시고 결론이 어디로 갈지 다 예상을 하셨겠지만 결론은 오일 클렌징을 해주면 블랙헤드는 생기지 않고 생겼던 블랙헤드도 제거를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오일 세안을 했을 경우에 블랙헤드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까맣게 생긴 블랙헤드들은 오일 세안을 꾸준히 매일매일 그 기간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측정은 안 해봤지만 2주를 꾸준히 오일 세안을 해주면 코에 보였던 까만 블랙헤드들이 사라집니다. 더불어서 막 이렇게 피부가 거칠거칠해서 그 위에 파데가 처음엔 괜찮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막 하얗게 올라오고 그런 현상도 없어지고요. 화이트헤드가 이렇게 껴있는 모습들도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름이 되면은 피지 분비가 오일로 제거해주는 속도보다 더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오일로도 해결이 안 되는 피지들도 있기는 있어요. 코를 손으로 살짝 짜주거나 핀셋으로 피지를 살짝 뽑아내주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모공에 껴있는 이 화이트헤드라는 건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 화이트헤드가 차 있는 거는 모공 사이에 그 외부 공격으로부터 살짝 방어를 해주는 느낌도 저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했을 때 너무 방해되지 않는 정도의 화이트헤드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닌데 나는 오일 세안 꾸준히 해봤는데 여드름만 나고 피지 제거 안 되던데? 자, 그렇습니다. 이 오일을 사용을 하시려면은요, 사용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일은 제품 퀄리티에 따라서 효과가 있고 없고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품 추천 그리고 너무 중요한 오일 세안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오일 세안 방법 지금부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도 오일 그냥 산 거 그냥 공중에 돈 날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일을 적어도 최소 4번 풀 펌핑 이상 하세요. 어떤 제품이라도 무조건 4번 이상 해주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 얼굴이 진짜 작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CD로 얼굴이 가려진다 그러면 3.5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적게 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일이라는 거는 세안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막 찰랑찰랑해서 이걸 이런 정도로 양을 써주셔야 얼굴에 자극이 가지 않아요. 오일의 양이 적게 되면은요, 손바닥 피부하고 내 볼하고 마찰되는 그 힘이 너무나 세집니다. 그럼 얼굴 더 시뻘개지고 자극도 많이 가겠죠. 근데 오일을 충분한 양으로 마사지를 해주게 됐을 때 이 피부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롤링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엔 오일의 힘을 빌려서 내가 손으로 어떻게 컨트롤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주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박 문질리지 않고 손끝으로 잘 마사지 해주고 특히 코 옆에 이런데 내가 거기를 꼼꼼히 롤링을 잘 해주게 되면 세안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유화 과정입니다. 유화 과정 없이 오일 세안을 하는 것 역시 오일을 산 돈을 그대로 공중에 분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화 과정은 오일과 물이 만나면 하얀 색깔로 변하면서 제품에 따라서는 하얗게 변하지 않는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제품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따가 제품 추천을 해드리겠지만 그리고 이 손끝에서 점도를 느끼셔야 돼요. 물을 살짝 이렇게 수도꼭지에 살짝 묻혀가지고 마사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얘가 꾸덕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 꾸덕함을 이용을 해서 마사지를 했을 때 모공 속에 있는 때들이 그 점도에 의해서 뽑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걸 느끼면서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지 않고 그냥 영혼 없이 물 딱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오일의 효능을 200%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롤링이 된 후에 물로 어프 세안을 충분히 해서 오일을 다 제거해냅니다. 그리고 저도 매장에서는 뭐 오일을 사용을 하고 폼클렌저로 이중 세안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이중 세안으로 하면은 오일에 들어있는 그런 뭐 촉촉한 성분이 피부에서 다 날아가게 돼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모르겠고 저는 오일을 한 5, 6년 썼을까요? 그 이상 썼을 거예요. 그렇게 써본 결과 오일의 잔여물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트러블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결국엔 남아있는 오일 성분이 제 얼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봐요.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오일 세안 후에 2차 세안을 절대 하지 않으시거든요. 2차 세안 하시면 너무 건조하시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오일에 잔여물이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잔여물을 꼭 제거를 해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강하게 클렌징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나 피부 예민한데 강하게 클렌징 하는 거 너무 자극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극이라는 거는 어떤 화장품에 있는 화학물질이 닿은 그런 자극을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너무 내가 힘을 많이 줘서 이 물리적으로 마사지하는 그 자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화학적인 자극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피부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고 되게 청정 지역에 있었을 경우에는 뭐 물세안만 해도 괜찮을 거예요. 피지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으신 분들은.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폼클렌저보다 더 더러운 미세먼지, 매연 뭐 이런 환경오염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제거를 해주려면 강력한 그런 클렌징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는 메이크업을 하는데 메이크업에는 그 기름 막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그거를 또 제거를 해주려면 강력한 클렌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클렌징으로 오는 자극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선크림조차 바르시지 않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선크림까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 3일에 한 번은 오일 클렌저를 사용해서 딥 클렌징을 하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왜냐면 선크림도 유기자차가 있고 무기자차가 있는데 무기자차 같은 경우엔 특히나 더 모공 사이에 끼기 때문에 피지가 조금 더 질척거리게 올라오시는 분들은 트러블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모공 막힘 때문에. 그러니까 선크림 때문에 트러블이 나는 게 아니라 선크림이 모공을 막았는데 그 모공이 밤마다 잘 청소가 되지 않아서 그게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극에 대한 부분은 내가 롤링을 하는 손놀림을 신경을 써줄 것, 너무 민감하시다면은 오일 클렌징을 해주는 주기를 내가 한번 조절을 해볼 것. 저는 매일매일 합니다. 화장을 하나 안 하나. 실버라인은 이제 블랙헤드가 없는데 2, 3일에 한 번 한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드름이 있는 피부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여드름 하면 기름과 굉장히 멀리 하고 싶어져요. 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도 처음엔 좀 멀리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드름 피부 뭐 어떤 피부 상관없이 어떤 특정 제품으로 인한 트러블 반응을 제외하고서는 얼굴의 때를 기름으로 제거를 해준다. 그리고 얼굴에 남아있는 기름기를 폼 클렌저로 제거를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오일에 뭐 무슨 기능들 많이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굳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메이크업하고 때만 잘 지워내게 해주면 되는 게 오일의 기능이지 뭐 오일의 미백 성분, 뭐 오일의 브라이트닝. 글쎄요. 저는 그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다 폼 클렌저로 제거해낼 거니까. 그러면 이제 오일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떤 제품을 쓰면 되는가 이제 추천을 안 해드릴 수가 없겠는데 제가 써봤던 것들을 좀 적어봤어요. 그리고 저도 오일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지 않나요? 그 제품 진짜 오래 썼어요. 아니 꼭 그 컨트리 나라를 써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적어봤어요. 마녀공장, 클레어스, 더 페이스샵의 그 미감수 클렌징 오일,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클렌징 오일이 없어서 구매해서 좋은 제품을 찾았던 프레쉬 제품, 그리고 옛날에 써봤던 에뛰드 하우스 제품, 얘도 제가 한 2~3통 썼거든요. 또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 회사에서 클렌징 오일이 출시되자마자 사서 썼던 바비 브라운, 이렇게 6가지를 놓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은 오일은 어떤 오일이냐 하면 피지를 깊게 녹여내는가. 요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정말 피부가 거칠거칠할 때, 여름에 너무 피곤해서 안 씻고 자고 일어나면 진짜 거칠거칠해지거든요. 그때 이 롤링을 막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피부가 갑자기 매끈매끈해지면서 그 거칠었던 게 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요 느낌이 잘 드는 게 피지를 잘 녹여내는 오일이거든요. 마녀공장, 클레어스, 프레쉬, 바비 브라운 모두 피지를 굉장히 잘 녹여내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 페이스샵 미감수는 피지 녹여내는 느낌이 없는 건 아닌데 다른
다른 것들에 비해서 한 7, 80% 정도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에뛰드 하우스는 피지를 정말 녹여내주는 느낌이 진짜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화가 잘 되는가? 유화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살짝 묻혀서 얼굴을 마사지를 하기 시작했을 때 얘가 하얘지면서 점성이 쫀득쫀득하게 생기면서 그 어떤 물리적인 힘까지 살짝 받아서 그 쫀득거림으로 모공 속에 있는 이 때들이 잘 빠져나오는가? 이게 유화 과정이라 한다 했잖아요. 그게 잘 되는가? 잘 되는 제품? 마녀공장, 클레어스, 프레쉬, 바비브라운. 자꾸 미감수와 에뛰드 하우스가 빠지게 되는데 미감수도 유화 과정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게 느껴졌었고, 에뛰드 하우스에 제가 좀 요건 좀 사실 기억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유화 과정에 그 UC, 유트로 유진실 뭐 그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되게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일 세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분들한테는 더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오일의 그 질척거림과 찐득거림이 이 세수할 때 막 이렇게 팔을 타고 흐르거나 또 이렇게 세안을 하면 안 그래도 여기 헤어라인에 막 이렇게 묻게 되는데 오일이 더 묻거나, 그리고 물로 씻었을 때 이 오일의 그 하얀 그것들이 잘 안 씻겨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일이 물에 마지막에 잘 헹궈져 나가는가? 이게 물의 그 친수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친수성이 좋은 건데 마녀공장, 더패시아 미감수 좋고요. 프레쉬 좋고요. 에뛰드 하우스 좋고요. 바비브라운은 제 기억에 친수성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비를 한 통 쓰고 안 사서 썼는데 찾아보니까 바비브라운 오일이 리뉴얼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클레어스가 이 부분에서 뽑히지 않은 게, 제가 듣기로는 클레어스는 성분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분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 물과 융화가 돼서 싹 씻겨 나가는 게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클레어스를 만약에 나는 항상 샤워를 하면서 오일 세안을 해준다 한다면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머리면 뭐면 다 닦아낼 거고 폼 클렌저를 사용을 하게 됐을 때는 싹 다 사라지니까. 근데 저는 밤마다 그렇게 샤워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에 잘 씻겨져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눈이 따가운가 따갑지 않은가. 물론 메이크업을 막 마스카라 같은 것도 오일로 막 세안을 하다 보면 그 오일과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눈에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일로 세안을 하다가 중간에 눈 뜨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로 저는 헹궈낼 때까지 눈을 절대 뜨지 않는데, 눈에 들어가도 메이크업 제품하고 섞여서 들어가도 따갑지 않은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따가웠던 제품은 아쉽지만 저는 미감수를 썼을 때 눈이 굉장히 따가웠어요. 여러분들도 오일 클렌저 하시면서 눈에 들어가는 거 어쩔 수 없는데 따가웠다면 오일을 바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발음 왜 이러지? 드립니다. 너무 턱이 떨어졌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메이크업이 잘 지워지는가? 지금 제가 여기 나온 6가지 제품들 중에서는 메이크업 세정력이 떨어지는 제품은 없었어요. 다 메이크업은 잘 지워졌어요. 그리고 오일 클렌저는 다른 클렌저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화장품이 고가라고 다 좋은 거 아닌 거 맞고 저렴하다고 다 안 좋은 거 아닌 거 맞거든요. 근데 가격 대비의 그 제품 퀄리티 편차가, 크림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이 크림이 잘 맞는다 하면 그 편차가 거의 없는데, 오일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의 그 퀄리티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원가가 좀 높은 건지 뭐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오일 세정제 자체가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좋은 제품을 보는 기준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릴 오일은 마녀공장입니다. 마녀공장 제품은 광고도 아니고요. 제품 협찬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돈 주고 사서 아마 지금 4개, 5개 비웠을 거예요. 그 전까지 다른 오일을 쓰다가 그 오일을 더 이상 사러 가지 않게 한 제품이에요. 워낙 대용량을 쓰다가 마녀공장을 쓰다 보니까 용량이 좀 작게 느껴지고 금방금방 쓰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용량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질감도 괜찮고 메이크업 세정력도 좋고 피지도 잘 뽑아내주고 눈이 따갑지도 않고 가격도 웬만한 곳에서 상시 세일을 하고 있어서 10,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일 클렌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데 가격대가 너무 부담이 된다 하시면 오일 클렌징을 스페셜 클렌징으로 생각을 하시고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케어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오일 클렌저는 깨끗하게 세안을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다만 사용 방법이 너무나 중요하다. 사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치킨을 시켜서 눈앞에 놓고 그 치킨을 먹지 않은 것과 같다. 그리고 트러블이 올라오는 여부에 따라서 폼 클렌저로 2차 세안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써본 결과 제가 추천하는 오일은
마녀공장의 오일이다. 아, 여러분, 그 얘기를 한다는 게 까먹었어요. 클렌징 워터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피부가 더 좋아졌고 깨끗하게 클렌징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클렌징 워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다만 그 클렌징 워터로 인해서 피부가 깨끗해지고 맨들맨들해지는 느낌이 드는 건, 클렌징 워터 안에 있는 성분으로 인한 그 각질 정리 그런 효과 분명히 있는데요. 그 솜으로 얼굴을 닦아내잖아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는 그 자체에서 피부 결 정리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그 같은 원리로 닥토를 했을 때 피부결이 조금 더 매끈해지는 느낌이 드는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클렌징 워터로 솜으로 이렇게 닦아내는 건 정말 깊숙이 피지 속에 이렇게 딥 클렌징까지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클렌징 워터도 너무 좋은 클렌징 방법이고 저도 사용을 하는 방법이지만, 딥 클렌징은 오일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블랙헤드, 화이트헤드와 관련해서 클렌징 오일 추천까지 해드려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